미국 시애틀 한복판에 7층 빌딩을 올릴 수 있는데 공사비는 15% 아끼고 기간은 30%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애틀 지역은 1월 21일에 TOD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빠르면 올 여름부터 역반경 400m 안에는 조닝에 관계없이 6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3월 28일 개통되는 시애틀과 벨브를 거쳐 레드몬드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에 맞추어 시애틀 지역은 대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초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평범한 한국인 투자를 안내하는 개발업자이자 부동산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26년 동안 시애틀 지역의 개발의 현장을 따라다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경동전철이 개통된 2009년부터 경철역을 따라다니며 투자를 안내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이 약 50개 필지를 모았습니다. 한국의 온돌로 히팅하는 한국식 인테리어를 갖춘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란 세대예요. 지하철역 주변은 항상 활기차고 집은 온돌로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겨울을 보내보니 너무 추웠어요. 건조하고 차갑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온돌과 작은 공간도 잘 활용하는 한국식 아파트를 이곳에 짓겠다라는 그런 소망에서 출발했고 쇼어라인역 주변에 한국식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 소망에 한국의 한 개발회사와 연결이 되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무려 10번이나 시애틀 현장을 방문했어요. 함께 땅을 보고 이제 온돌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하며 설레던 밤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전철 개통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죠. 건축 융자가 거의 중단되었고 된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아. 네, 개발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자금자가 크게 발목을 잡고 있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파트너도 돈줄도 희망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깜깜했던 어두움 속에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15% 관세 협정이 맺어져 어쩌면 한국 정부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쇼어라인 개발로 이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투자금은 모두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 쇼어라인 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전철역 주변을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쇼어라인 시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오버레이라는 조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K타운 건설의 꿈을 시에서 먼저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애틀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 시애틀 플랜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100년 가까이 유지되던 단독주택 위주의 조닝을 완전히 해체하고 도시 전체를 고밀도 TOD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불 투자 미이행 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쇼어라인 K타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에 미국의 액션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한국이 위기에 처한 트럼프에게 400만 채의 공급 부족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쇼어라인의 K타운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전역에 K타운을 건설하여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게라고 먼저 나간다면 관세 협상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때부터 저는 한국 정부와 관련된 곳으로 저희 제안서를 보내기 시작했고 수없이 많은 곳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일방적인 투자 요구에 응하는 방법이 아닌 자체 개발 및 부동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익도 예상되는 이 카드가 사용되기를 바랬지요. 갑자기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전쟁의 진짜 이유는 대법원에서 관세 협정이 위법이라는 판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걱정도 있었습니다. 막상 한국에서 이곳을 개발하게 되면 IC가 무섭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꾼을 구할까? 그 문제를 고심하던 중에 한국의 모듈라 공법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미리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해보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땅에 개발할 빌딩에 대한 한 조감도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방식과 모듈라 방식의 공사를 할 경우에 비교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공사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고 비용 및 구체적인 자료를 적어두었습니다. 참조하시고 대략 30%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3일 주택건설 규제 완전 철폐 프로의 모듈러 공법 적극 장려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IC 단속으로 건설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는 바로 이때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트럼프는 이제 6월 이후에 실행할 개발 붐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코너에 물려있는 트럼프를 상대로 미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의 모듈러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에게 지원 사격과 동시에 한국에 유리한 관세 협상과 아울러 한국 기업이 대대적인 미국 개발붐에 참여할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이죠. 이제 6월 개발붐이 일어나기 전에 흩어져 있는 부지 주변의 대상들을 구입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쇼라인은 K-타운 넥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개발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또 한 구석은 IC가 계속해서 설치다 보니 건설 계통의 일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한국의 모듈러 방식의 건설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닙니까? 그런 연유로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답변을 못 얻어 할 수 없이 워싱턴 주지사와 트럼프 정부에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거꾸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 한국을 접촉하도록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3월 12일에 이메일을 보냈고 3월 13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제 이메일과 행정명령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막힌 타이밍이지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듈러 공법에 대한 차별이 없이 60일 안에 승인해주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국 모듈러 회사가 이곳에 멋진 선전 기술을 선보이며 수없이 많은 개발붐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중간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저 필요를 관세 협상에 이용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즉시 가동 가능한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모듈러 회사들이라도 미국 건설 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듈러 회사가 직접 이곳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 개발업자들과 모듈러 회사를 연결시켜 중간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미국 내의 쇼어라인과 시애틀시의 행보는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